발언은 5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광주와 울산에 대한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서종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하나에서 해주세요. 네, 올바른 광주론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원 치과사회 광주연단지구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네, 준비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달려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다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숫자에 밝혔듯이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시행 중에 있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기관의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병상 대비 공공기관의 병상 비율도 7%밖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지역입니다. 광주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95% 이상의 광주 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BC값이 낮게 나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욱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서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하였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들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역시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기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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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광주 의료원과 울산 의료원은 같이 설립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22만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설립 촉구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말씀은 울산 건강연대 김현주 정책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마이크가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사실 2년 전인가요? 그때도 제가 기재부 앞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울산과 광주 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기재부가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를 해주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울산 시민들 사실 대부분이 아니고 90% 이상이니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은 울산 의료원 설립이 정책 과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공약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재부는 정부 위의 기재부가 아니라 정부 속의 기재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받아 안아서 실행해야 하는 곳이 기재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주저하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공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재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없어도 괜찮다. 민간병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병원이 있어서 민간병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병원은 사실 개인이 차려서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지 공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왔을 때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민간병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려 울산에서 의료원이 없어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 6개월 동안 819명이라는 울산 시민을 하시도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민간병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울산의료원 설립, 광주의료원 설립을 망설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넘쳐나도 공공병원 하나 있는 것만 못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재부는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이상입니다. 인천에서 같이 오셨죠? 예, 한번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우리 어디서 왔는지 인사 한번 할까요? 아, 네. 예. 자, 그래도 누가 있는지는 이야기 같이 하면 좋으니까 소개는 한번 하시죠. 그러면 마이크 돌려가면서. 울산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조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무미 특학대학 대표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공병원 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원영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금강서의원 치과사의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인천 공공의료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관하는 한성입니다. 네, 저도 인천 공공의료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홍숙입니다. 네, 좋은 공공병을 만들기 운동본부 준비모임에서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나리프입니다. 공공시에도 의료연대 본부 이혜인 정책부장입니다. 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김은기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우리 받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이다.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하라.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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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그 공공병원 설립운동연대 원영철 공동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좀 공공병원 설립도 이렇게 좀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이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사회 구조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며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살기 위해 노동 현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성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한마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 행위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료가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 살인 행위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진대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되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무기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영도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필요 경비인 것입니다. 기재부와 KDI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울산, 광주 의료원의 예타는 경제성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당장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예타 면제 3법을 즉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병원 설립운동연대는 광주, 울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70개 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을 위해 함께 시민사회와 양심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또 외쳐보겠습니다.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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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장훈석입니다. 기재부는 광주 울산 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지역의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지역에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주와 울산입니다. 어렵게 지자체가 결단하여 공공병원 설립의 의지를 모았는데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또 환자를 타 지역으로 내보내는 악사를 반복할 것입니까? 필수 의료조차 외면받는 환자를 양산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체계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불균형 해소,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정책 집행 수단 및 취업 보호세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재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의료원 설립에 우선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할 가장 큰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 울산 의료원의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 의료원 건립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 방향이며 그리고 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노조 합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합니다.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광역시는 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인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수관 사업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 필수 의료 수행,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을 등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도시 한 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파악해준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정책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 할 국민 건강을 지켜나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1년 체결한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울산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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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좋은 공업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나백주입니다. 공공병원 부족 문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전과 서부산 진주의료원의 예타 면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울산은 그때 함께 논의되고 설립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면서 타당성 재조사라는 올가미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는 지금 예비 타당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과 진주, 서부산은 예타를 면제하고 설립을 했었는데 광주와 울산은 왜 다시 예타 기준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가 그리고 다른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곧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기준을 공공의료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커트라인도 낮추고 항목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봐야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고 그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과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이 평가가 지금 과거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공공직인지 판단하는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 틀은 그대로인데 이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바뀌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필수의료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광주와 울산은 광역지자체면서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광주와 울산 지자체가 지금 모처럼 뜻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보려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타당성 재조사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통과를 시키고 광주와 울산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신종감염병이 오고 고령화 쓰나미가 몰려올 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으면은 이 기재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재조사 기준과 평가 틀, 평가하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이 일탈을 면제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필수적인 공공의료 기반 시설이 지자체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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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멀리서 인천서 오셨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말씀 또 힘차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과 건강 한성인 상임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공공의료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가나움 건강가나움 미안합니다. 한성이라고 합니다. 발언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굳이 신청을 안 했었던 건데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하게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 제2의료원이 10년 넘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인천 인구가 300만인데요. 인천에 공공병원이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2개가 있습니다. 4개의 중진료권에 2개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으나 그 2개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가 600병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은 용역 지방정부에서 한 용역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울산하고 광주 의료원의 지금 예타 재조사 상황을 보면
인천이 이게 경제성의 이 BC값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천도 또 별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인천의료원을 지금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지금 병상 가동률이 40% 정도 이제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인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려인들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오셨던 작년에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시겠다고 인천에 입국하셨던 63세 되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들어온 지 입국 3일 만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뇌혈관 수술을 하시느라고 인천에 있는 유수의 대학병원에 가셨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정도는 이제 응급 조치를 하시고 나서 5일 만에 강제 퇴원을 당하셨습니다.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그분 보호자를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 좀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나와서 집에서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 하시면서 병원에 집에 일주일 넘게 누워 계시는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급박하게 이제 인천의료원하고 확인을 해서 이 환자를 인천의료원으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이 환자를 인천의료원으로 입원을 시킨다고 했을 때 진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천의료원에 이 환자를 입원시키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리셨던 원장님 말씀이, 인천의료원 이런 환자를 살려야지, 안 그럼 이 환자 죽습니다. 근데 15일 만에 인천의료원에 가셨던 이분은 그 당시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행됐었던 상황에서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 환자분이 인천의료원에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이분이 의식을 차리시고 눈 맞춤도 하시고 이제 거동도 하고 이러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 환자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전체 환자를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 저희는 그 당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인천에 인천의료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나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는 지금 그 취약계층의 이분들도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으신지, 치료를 혹시 못 받고 있으신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제2인천의료원 잘 만들어져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할 수 있는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 구역이 잘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위해서 그 울산하고 광주의료원이 무엇보다 잘 예타 제조원사 통과가 되고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있는 힘껏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외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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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구호가 기네요. 감안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김용진 공동대표님과 이혜인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다음 달이면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가 기재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고 또한 설립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확진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지자체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과 서부산, 서부 경남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설립 논의가 진행되다 타당성 재조사로 결론이 나면서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돌기 시작했고 적자 보는 병원 등
그동안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투자 때문에 열악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핑계로 민간 위탁 등 공공의료 후퇴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정기조 때문인지 최근 당연히 설립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타당성 재조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 타당성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 기류가 있고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의 의지를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공공병원 설립을 진정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4월 발표할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도 대폭 축소해 내외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감염병 치료도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와 울산 공공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일만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 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번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 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고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 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팬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 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 평가라는 도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로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29일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공공병원 설립 운동연대. 감사합니다. 4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에 대해서 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두 분 같이 가실 분 좀 자원해 주시겠어요? 괜찮다면. 광주 울산.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오늘 그러면 기자회견은 이렇게 그럴까요? 자, 긴 구호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고 싶었던 구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예,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